2024년 9월 23일 시황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겨울이 과장됐을까? 뭐 이런 타이틀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일단은 시황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 7천억이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걸 개인과 기관이 다 받아 주었고요. 저항으로 2600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제가 생각하는 건 2615포인트 위로 올라와야지만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650포인트는 단기적인 저항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의 경우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에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매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좀 더 거세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기관 쪽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정확하게는 752포인트가 저항이었는데 이 단기적인 저항은 돌려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반등 나온 이유는 결국은 저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장비 이쪽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몇 개 얘기를 해드리고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차 전지, 전일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전고체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2차 전지 대형주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상승폭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리튬 쪽으로 보게 되면 에코프로라든가 LNF, 그 다음에 원준, 펜트론, 에코프로, BM, 제이오, 이런 종목들이었죠. 그리고 전구체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대리전자재료, 이수 스페셜 케미칼,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좀 나왔고요. 물론 한농, 한삼 역시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상승 상위에 제가 8월 말쯤에 언급을 해드렸던 에코프로머티가 급등이 좀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제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 TSMC와 삼성전자가 UAE에 대형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UAE 측에 각각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안 될 가능성을 염두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다른 걸로 오늘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모건 스탠리가 거의 매도 의견을 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매도 의견을 냈고 겨울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어제 나온 걸 확인해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가 이 뉴스를 내기 전에 매도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금감원이 조사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였고요. 오늘 반등 나온 이슈를 확인해 보게 되면, 두 번째는 지금 한국투자증권의 HBM 수요가 24년과 25년에 뭐 이 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19억 기가바이트, 207억 기가바이트. 근데 공급은 106억, 214억이기 때문에 2025년에는 아마 공급이 조금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올해까지는 10.5%로 공급이 부족하고 내년에는 3.1%로 쇼티지를 고려 보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외에 두 가지, 두 곳에서 오늘 리포트를 또 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신증권에서 냈어요. 대신증권에서 냈는데, 대신증권에서는 대신증권이나 그 다른 곳에서 얘기한 거는 똑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24년에는 좀 좋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2025년에 메모리 쪽에서 시장은 나쁘진 않을 거야.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메모리 가격이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2025년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유진 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 메모리 수요 공급 밸런스가 과거처럼 급격히 분가하는 것 궤적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고 메모리 업체들이 무분별한 투자 확대에 나서지 않는다면 메모리의 겨울은 꽤 멀리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신증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 있죠. 지금 보게 되면 공급 과잉 가능성은 적다란 얘기예요. 그렇죠? 공급 과잉은 적다. 그리고 반등은 2025년 1분기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박 글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모건 스탠리가 어느 정도는 좀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증권사 10곳에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 신영, 대신, BNK, 삼성, 유진투자, 한국투자, 키움, 현대차, KB.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는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게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내년에 1분기 이후에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도 사실은 맞다란 얘기예요. 다만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3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진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으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 첫 번째는요. 모건 스탠리 검찰 조사. 뭐 조사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상보다 반도체 겨울은 늦게 올 것이다. 이 내용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증권사 실적도 여전히 하향 조정되고 있고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음식료 업종이 상승을 했죠. 농심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과자류의 수출액이 6,605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음식료 관련 업종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넥스트칩이 또 점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살짝 보여주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핵심 통신 자동운전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와 프로웨어에 대해서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죠. 미 상무부는 커넥티드 및 자율 차량에 사용되는 중국산 소프트웨어가 2027년식 차량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 1월부터 금지할 계획으로서 30일 동안 공개적으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자율 주행차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있었죠. 독일에서 중고차 보조금을 검토하고 있다. 단 내연기관차를 폐차를 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 때문에 오늘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는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심리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도 역시 주가 상승력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리튬 관련주가 상승을 해야 되고요. 리튬 관련주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와야 되죠. 근데 엘버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일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2차 전지와 전기차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보게 되면 당연히 2차 전지 쪽이 뭐 미리 많이 밀렸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이 내용은 몇 번을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운 종합물류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미국 30여 개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서 물가 상승, 공급망 위기가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쪽에 매출이 거의 뭐 항공 물류 쪽이죠. 물류 쪽으로 움직이는 게 꽤 큰가 봐요. 한 40% 가까이 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는 있었는데,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홍해에서 후티의 선박 공격으로 물류 비용이 커졌고 파업 현실할 시 공급망 혼란이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소비자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리 0.5% 다음에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좀 물음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교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에 최대 규모로 격화되게 되면서 전면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레바논에 있는 우리 교민들, 미국 기준입니다. 지금 당장 레바논에서 탈출해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아마 방산주 쪽으로도 아마 이슈는 한 번 더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해운 종합물류가 이런 이슈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냉각 시스템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의 절반 수준인 30에서 50% 열을 가라앉히는 데 사용되는 향후 반도체는 빠른 연산 능력뿐만 아니라 전력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냉각 솔루션의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플랫폼 2025년에 출시되어 하이엔드 GPU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도 액체 냉각 방식을 도입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중, NS, 그다음에 뭐 KN솔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력 설비 전선은 오늘 뭐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관련 얘기인 거고요. 효선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산일전기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중소형주겠죠. 이런 종목은 상승폭이 오늘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섹터에 대한 내용 마무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제가 휴온스 글로벌 9월 19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휴온스 글로벌과 9월 20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HPSP가 오늘 1차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온스 글로벌은 매수 타이밍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건 제일렉트릭, 에코앤드림, SFA, 파두, 피롭틱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8월달 종목들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정리를 한번 싹 해드렸죠. 거기서 MPC와 그 다음에 에코프로머티, 뭐 TSE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까 전략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종목은요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휴온스 글로벌.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뭐 이때 급등이 좀 나왔었죠.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좀 넣었던 거고요. 조정을 좀 받아줬는데 그 다음에 거래량 없는 조정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서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뭐 너무 높은 자리여서 매수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왔던 오늘이 본격적인 매수 타이밍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는 중장기로 보게 되면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거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바닥에서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됐던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지금은 33,500원 부근이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보고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33,500원에 뭐 차트를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뭐 거래량과 그 다음에 뭐 실적과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기준으로 손절가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매수했던 가격 부근이었죠. 매수했던 가격 28,000원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손실은 않을 겁니다. 그쵸? 28,000원 이탈 시 정리한다라는 관점으로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HP, SP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제가 요 완벽하게 돌파하는 가격은 31,000원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오늘 조정을 받고 저항이 요 도지 있죠? 도지의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1차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고, 2차 매수 타이밍은 31,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2차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항이 두 군데가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일단은 목표가로 잡는 게 45,000원대까지는 잡고 있는데 36,000원이 지지가 한번 또 나올 수 있다란 저항이죠. 저항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5,000원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29,600원 29,600원이 현재 손절가로 잡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일렉트릭 제가 9월 11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거고요. 요때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렸던 거고, 돌파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죠. 그리고 아마 내일 횡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엔 이전의 저항이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돌파를 하게 되면 제일렉트로닉은 일단은 14,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항을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1,900원 수준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뭐 강한 저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돌파해서 14,000원 부근대까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달에도 언급해드렸고 9월 달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에코앤 드림, 8월 달, 9월 달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었죠. 박스권으로 유지가 됐고요.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서 저항 돌파를 한 거고요. 제가 목표가로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가격은 49,000원 부근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 지지가 이렇게 하나 더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더 있는데 이 지지가 저항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올라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기준으로는 39,000원 손절가 잡으시면 됩니다. 39,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FA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게 되면 SFA는 진짜 저평가예요. 진짜 저평가입니다. 이 가격 정말 낮은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게 기술적 분석이랑 추세적
기본적 분석이랑 충돌을 하게 되면 일단은 기술적 분석을 우선으로 따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SFA는 기본적 분석이 굉장히 좋은데 기술적 분석으로 약세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도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면 일단은 굉장히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27,500원 부근이 어떻게 뛰어 올라가느냐가 변수가 하나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어, 27,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3만원대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25,500원, 25,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한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두가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다가 공급 계약이 정정이 됐습니다. 날짜가 좀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그려놓은 게 이제 이전에 지지가 나왔었고요. 저항이 됐었죠. 이 저항을 돌파를 했었고 조정을 받은 게 지지가 다시 한번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가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21,5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은 매도하는 게 아니었고요. 내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일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옵틱스, 유리기판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한 번 더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는 최종 저가 손절가를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요. 17,500원 최종 손절가 잡으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17,600원이에요. 17,600원. 17,600원 손절가라는 거, 요거는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반등 나온다. 반등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23,000 부근까지 23,000원, 정확하게는 한 23,200원 정도로 보이는데 23,000원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단기적인 저항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또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목표가 상향 조정 또 하면 되니까요. 일단 이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9월 달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심 종목 한번 볼게요. 관심 종목. 오늘 화장품주 좋았거든요. 뭐 화장품주 중에서도 뭐 매도 의견이 조금 있었던, 매도보다는 뭐 목표가 하향 조정이 좀 있었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토니모리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어제 현대모백스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뭐 그 때문에 오늘 상승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펜트론 같은 경우 반도체와 2차전지에 모두 포함되어 있던 종목이고, 이스페타시스는 반도체 종목이죠.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 부강약품은 오늘 제약 관련주들도 일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도 순서대로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토니모리 볼게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을 받은 거지, 실적이 뭐 좋지 않아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거고, 3분기 실적이 괜찮아요. 3분기 실적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토니모리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흥국증권에서 언젠가 증명될 오프라인의 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신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스킨케어 카테고리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는 그냥 대충 10,000원 정도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10,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뭐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면 뭐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12,500원 부근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0,000원 기준으로 매수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 보이는 가격은 9,5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수가 10,000원 돌파 시에 보고, 목표가는 12,500원, 손절 9,5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500원이에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무백스. 뭐 어제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그 얘기가 있죠. 5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8월 달에 했고요. 올해 실적 되게 좋아집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전반적으로 매출은 좋아져요. 매출은 좋아지는데 그 외에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뭐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매출만 엄청 좋아진다. 그런데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고 있다. 로봇 관련주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매수 타이밍은 요 가격 있죠. 3,150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를 해야 돼요. 오늘 올라갔을 때 외국인이 매도를 한 거죠. 빨간색이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이러면 여기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적으로 하면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저항인 게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돌파하면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이렇게 나와 있죠. 3,150원이 매수가고요. 3,050원은 지금 이거는 손절가입니다. 손절. 이건 매수. 그래서 목표가는 3,65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3,650원. 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격. 물론 뭐 그 전에 3,350원에 조정을 한 번 더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3,650원을 일단은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할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HLB 테라피틱스. HLB 테라. 저항이 이렇게 있었죠. 이 저항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돌파를 아직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 뭐 장 끝난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게 가남 신약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뭐 HLB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매수가는, 이게 제가 매수가를 잡아놓은 건 1,200원을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 보시다시피 여기 저항이 있잖아요.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12,2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오늘 저가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가. 목표가는 12,700원. 12,700원은 목표가다. 손절가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가 볼 거예요. 손절가는요 9,300원 보시면 됩니다. 9,3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펜트론. (3D) 정밀 공정 검사 장비 제조 업체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이쪽 모두 다 쓰이기 때문에 뭐 오늘은 반도체 때문에 갔다 2차 전지 때문에 갔다 요거를 확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펜트론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 4,400원. 그래서 4,400원 안정적인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한 번 더 뛰어 올라가야 돼요. 이게 지금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4,400원을 돌파를 해야 된다. 만약에 4,400원을 돌파를 했다면 누군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누군가. 왜냐면 오늘 거래대금이 171억이었거든요. 이게 일반 개인은 아니죠. 일반 개인은 아닌 거고 기관 외국인은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거죠.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오늘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근데 거래대금이 171억이다. 일반 개인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면 4,400원 돌파 시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조금 더 리스크를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3,850원 매수 가능합니다. 단 손절가는 4% 잡으셔야 돼요. 손절가 4%.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가격 있죠. 6,500원. 6,500원은 목표가 잡고 대응하면 됩니다. 목표가. 4,4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제가 펜트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는 2분기가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EPS가 이전보다 조금 소폭 하락했다라는 거. 그러면 3, 4분기에 예상치가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보다 실적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오는 게 최근에 올라갔다가 이날 하락을 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반도체 박살 났을 때 이제 같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대구에 5공장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땅만 매수를 했어요. 땅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지금 그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뭐 정토방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유증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 유증 모르겠습니다. 유증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얘기가 나온 거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와 이스페타시스 AI 네트워크형 초극저도 동박 공급 협력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또 확인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HBM은 올해도 부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예상은 이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웠던 내용은 뭐냐면 거래량이 좀 부족했다. 이 거래량만 만약에 더 늘어났다라고 하면 뭐 편히 이 종목은 매수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서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처럼 3분기 실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점점 증가한다라는 걸 확인해 보게 되면 반도체 뭐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은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46,000원대까지 상승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39,000원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39,000원.
46,000원은 목표가겠죠. 손절가 4%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4% 잡고 대응하시면 이스페타 실산 20% 15% 이 정도 수익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강약품. 오늘 그 얘기가 있네요. 투자사가 있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나스닥 상장사인 지브라 테라피틱스. 여기에서 출시한 소아형 알츠하이머 신약이 미국 FDA 승인을 했다. 필수 치료 옵션 했고 8주 내에 상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단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매수 타이밍을 요거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냐면 조금 높긴 합니다. 조금 높긴 해요. 5,800원을 이거는 돌파해야 돼요. 돌파. 근데 만약에 뛰기 시작하면 급하게 뛸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올라오게 되면은 이 가격까지는 무난하겠죠. 7,300원 목표가 잡고요. 목표가 잡고 그 다음에 5,500원을 손절가 잡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5,8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30분 이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하고 얘기해드리다 보니까 30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오늘 좋기는 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는 보자라는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2차전지 실적주 조금 좋아지는 종목 위주로 좀 보자라는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월 23일 마감 및 종목 분석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